북한 이슈 논평 시간입니다. 북한이 갑작스런 올림픽 참가의 결정을 가지고 그동안 우리 언론과 또 전문가들 속에서는 북한이 왜 평창올림픽에 참가했을까? 그들이 평창올림픽 참가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그들 이야기대로 정말 순수한 마음에 같은 이런 동포가 치르는 평창올림픽이기 때문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려고 했는지, 그리고 향후 남북 화해와 협력의 그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우려고 하는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오늘 저희 NKTV는 지금까지 나왔던 이런 분석들 가운데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북한 올림픽 참가의 진의도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화두를 던지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놀라운 일이지만은 북한이 바로 이번 올림픽 참가, 그리고 바흐의 평양 초청을 통해서 올림픽을 원산과 마식령 스키장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서 개최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로 이번 평창 올림픽 참가가 그것을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으로 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틀 전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의 고위 소식통을 통해서 놀랄 만한 그런 정보를 입수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정은이 바흐의 평양행을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평양 시민들은 평양에 찾아오는 그 바흐를 열렬히 환영하기 위해서 이 추날 수십 킬로미터 연도에서 그를 국빈급으로 환영할 환영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릴 경기장과 그리고 마식령 스키 바흐가 돌아볼 그 시설들은 때를 닦아내고 그 주변을 정리하느라고 굉장히 법석을 부린다고 하네요. 참 희한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먼저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한 그 구체적인 의도들, 즉 계획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토마스 바흐, 독일 사람이고요. 1953년 12월생입니다. 바흐는 IOC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3년에 6명의 후보들 중에서 단연 위원장으로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그의 임기는 8년으로서 2021년에 끝나게 되죠. 그럼 또 한편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소속 출신의 바흐는 사실 북한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순수한 스포츠맨이기 때문에 오직 스포츠라고 하는 이런 정신, 그리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서로 화해와 평화 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국제 스포츠 애교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바흐에게 북한이 평양으로 데려다가 여러 가지 환대, 극진한 정성을 보이면서 자기들이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한 계획들을 잘 설명하고, 그리고 바흐도 알고 있죠. 당장이라도 핵전쟁이 터질 법한 이 땅에서 올림픽 개최를 통해서 핵위협을 가시고 또 평화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면 노벨 평화상도 차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북한은 적극적으로 바흐에게 설득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흐는 2021년에 8년의 임기를 마치게 되는데요. 한 번 더 연임을 해서 4년간 더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15년까지 바흐는 IOC 위원장으로 재직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바흐가 위원장으로 있는 이 동안에 이번 평양에 찾아온 바흐를 잘 구워 삶아놓고 또 이후에 바흐와의 어떤 친교를 적극적으로 이제 가지게 됨으로써 IOC 위원장이 평화 올림픽의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열성을 보인다고 하면 평창 올림픽이 개최대에 굉장히 큰 좋은 그런 승부수를 띄울 수 있다라고 북한은 타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흐를 구워 삶아서 올림픽을 개최한다. 이런 북한의 전략이 사실 통할 수 있을까요? IOC 위원장 한 명을 잘 구워 삶아 가지고 올림픽이 개최될 것은 아닌 거죠. 올림픽이 개최되자면 적어도 국제사회 정상적인 국가에서 진행되어야 되며 또 스포츠에 대한 오랜 역사와 열정, 그리고
스포츠의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어 있고 세계 어떤 나라가 보아도 그 나라에서 올림픽을 하는 게 참 좋다라고 하는 어떤 인정을 받아야 IOC 위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올림픽 개최가 결정되게 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IOC 위원장이 입김은 대단히 큰 것이고 또 북한이 대외적으로 어떤 평화 액션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지구촌에 남은 마지막 하나의 열점 어떤 지역을 평화의 지역으로 만든다는 그런 세계인들의 열망과 바람이 잘 융화만 된다면 평양에서 또 원산에서 한번 동계올림픽을 치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을까. 이게 바로 북한의 전략이죠. 그러면 도대체 북한은 왜 올림픽을 치르려 하는가? 가당한 이야기냐? 또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데 앞에 있는 표는 지금까지 23차 동계올림픽, 즉 평창올림픽이 진행되기까지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어 왔던 동계올림픽의 리스트들입니다. 개최 국가들의 어떤 리스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음번 2022년에는 4년 후이죠. 중국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만일 어찌어찌 돼서 북한이 원산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된다면 3번 연속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게 되는 걸로 되죠. 뭐 그렇다고 하면 이 IOC 표에서 탈락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평화를 기리는 스포츠의 애교를 생각한다면 결코 이것이 무시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2026년, 뭐 아니면 4년 후에 30년이라도 김정은은 그때 뭐 아주 쌩쌩한 때니까요. 그때라도 반드시 개최하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고위소식통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남한이 이제 그 개최했던 1988년 88 올림픽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이거 개최했을 때 북한은 굉장히 정말 쫄아 있었죠. 상당히 질투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88년 올림픽을 결로 물타기 하기 위해서 그들은 김현희를 보내가지고 칼기를 폭파시켜가지고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88 올림픽을 정말로 망치려고 들었죠. 2002년 월드컵 때는 또 그들은 이 서해 바다에서 해전을 일으켜가지고 그 초시기에 엄청난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올림픽과 월드컵은 성공적으로 치러졌고 연이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15년 만의 노력 끝에 평창 올림픽을 개최했고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그때 당시에 김일성은 그랬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잘 준비를 해서 평양에서 올림픽을 우리가 한번 치러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1980년대 그 어려울 때 5월 1일 경기장이라고 하는 근 20만 수용의 그런 축구장도 짓고요. 그에 평양체육관을 포함해서 여러 곳의 경기장을 하나씩 지어 나갔습니다. 6년 전 김정은이 권좌에 들어서면서 자기의 어떤 정책 지반을 닦아 나갔고 또 선대들이 물려준 그런 통치 자금을 가지고 슈퍼 무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 이 올림픽 개최에 대한 열망이 지금 극대화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우리가 팩트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2013년에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결성합니다. 그 초대 위원장은 장성택이었죠. 장성택 처형 이후에 그 국가체육지도회는 사실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공중분해될 줄 알았죠. 하지만 국가체육지도회를 이걸 없애지 않고 그 후임으로서 최룡해, 지금 당 부위원장입니다. 당내 제2인자이죠. 이 사람을 위원장으로 책임을 맡겠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은 최룡해에게 당신은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는 동안에 반드시 올림픽을 한번 개최해야 된다고 그것이 너희 전투임무라고 못을 박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기는 스포츠맨이며 또 그 스포츠를 엄청 사랑하고 스포츠인들을 존중한다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미국의
로드먼을 평양에 초청합니다. 사실 로드먼과 김정은은 어떤 부분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없습니다. 물론 김정은이 어린 시절에 농구를 좋아했다. 이것만 가지고 미국의 농구 스타인 로드먼을 데려왔다고만 저희가 생각되지 않거든요. 참 이상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체육에 대한, 스포츠에 대한 자신의 어떤 견해, 그 열망, 이런 것들을 이제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쇼가 필요했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열망은 그런데 사실상 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는 어떤 주 객관적 조건이 어느 정도 지금 조성되어 있느냐, 이런 거죠. 북한이 올림픽 개최에 반대할 수 있는 첫 번째 조항은 핵과 미사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미사일에 대한 미국과의 딜을 잘 치러내서 북한이 현재 핵을 더 전파하거나 더 새롭게 만들어내지 않고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된다면 오히려 입김과 파워가 세질 수 있다고 그들은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쉽지는 않겠죠. 미국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무기나에 핵 보유국이 된 그런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파키스탄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즉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이 이런 사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이 아직 한 가지 전략적 과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라고 하는 SLBM이고요. 그리고 그 SLBM을 싣고 미국 근해, 태평양까지 갈 수 있는 최신형 잠수함이 필요한 거죠. 지금 남포에서는 그 최신형 잠수함과 그 SLBM의 시험이 매일과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하고 또 북한이 점증되는 이런 핵미사일을 그 존재의 의미보다도 그것이 테러 국가들, 또 반미 국가들에게 확산되는 것에 더 급변한 미국이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북한과 평화협정 내지는 서로가 윈윈 정책을 실시한다면 굳이 핵무기 때문에 북한이 올림픽을 개최 못할 그런 상황은 아닐 수도 있죠.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를 더 전파하지 않고 NPT에 다시 가입해서 핵의 확산과 사용에 따르는 충실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이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북한발 핵 위협을 전국적으로 없애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서 북한 평양에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적지 않은 찬성표를 받을 수 있지도 않을까. 북한이 아마 타산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올림픽을 치러낼 수 있는 경제적 여건, 돈이 있느냐 하는 거죠. 북한은 지금 현재 2,500만 북한 주민들 가운데서 충성계층 500만만 겨우 배급이나 주는 정도이고요. 2천만 원 아야 방치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올림픽을 치르느냐. 그런데 여기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대한민국이죠. 이번 평창올림픽 교류협력의 길을 터놓는다면 그래서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강, 백수안관광, 원산관광 이런 것들만 제대로 잘 굴려버린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에 돈을 축적해서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애당초 이번 고해서시통을 통해서 하긴 한 자례지만은 김정은은 돈은 우리가 걱정할 거 없다. 아마 남한이 북한에서 올림픽을 한다면 스스로 돈을 메고 와서 모든 시설과 모든 건물들을 줄 것이다. 참 그것도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이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는데 남한에서 와서 건설을 해달라. 그리고 그 지분을 나누자.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한 자본이 북한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북한 참 머리가 좋습니다.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아주 대한민국을 부려먹을 줄 아는 이런 작자들이네요. 북한이 올림픽 개최를 위한 아주 전방위 작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한 인물이 저희들한테는 눈에 번쩍 들어옵니다. 바로 이 사람이죠. IOC 위원인 장시죠. 이 사람 좀 영어도 능통하고 지금 토마스 바우하고도 굉장히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네요. 이런 장군을 이번 기회에 보다 더 바우에게 접근시키고 또 바우가 북한에 대한 아주 새로운 인상, 이 나라는
뭐 핵이나 그런 문제는 있어도 체육에 대한 굉장한 어떤 열정이 있고 그리고 올림픽을 치러낼 수 있는 전체주의적 동원력이 있다. 그리고 북한이 미국과의 핵 딜에서 해결을 이뤄낸다면 IOC가 도와주면 이 나라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게 자신이 여림이 더 좋고 또 어찌어찌하다 잘 되면 노벨 평화상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호재를 정말 바흐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입수한 이런 사실들을 단순히 전하기도 하면서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생각할 것은 바로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의 진 의도를 이번에 잠깐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보 소식통이 말한 대로라고 하면 결국은 북한이 이번 평창올림픽 참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올림픽이 잘 치르도록 그들이 동포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석한 것보다는 바흐에게 남북한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감동적인 장면 이런 걸 연출해서 이런 것이 또 한 번 평양에서도 일어나면 어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정서적 분위기를 바흐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바흐가 평양에 올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평창올림픽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평양에 이번 평창올림픽 참가를 환영해서 또 엄청난 우리 국고금을 쓰면서 그들의 환영을 했고 그들을 잘 대접해서 정성껏 보냈습니다. 즉 우리 대통령께서는 김여정과 또 그리고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위원장하고 4차례에 걸쳐서 식사를 하면서 최대의 극진한 환대와 아량을 베풀었죠. 그런데 그런 아량을 받은 북한은 속으로 아마 얼마나 웃었을까요? 우리가 평창올림픽이 좋아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바흐 때문에 왔다. 우리는 다음번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이 그런 것조차도 읽지 못하는 그런 바보야. 아마 굉장히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북한이 평양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필요되는 그 모든 물질 경제적인 조건들을 지금부터 갖추기 위해서 몸뚱이에 사람들만 내려보냈는데 그 이후로 올림픽이 끝나고 남북관계의 어떤 해소라고 하는 본격적인 어떤 로드맵을 시작한다면 사람만 보냈더니 뒤로 돈이 따라오고 경제가 따라오고 엄청난 이 가치가 따라오죠. 나중에 6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평양이 정말로 올림픽을 개최를 한다면 남한이 돈주머니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부터 만들고자 한다면 참 이게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도 있을까? 근데 우리가 민족 공조라고 하는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이런 정서상을 놓고 볼 때 형님네 집에 돈을 동생이 좀 쓴다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또 동생 집에 잘 된다는데 형 집에 좀 뭘 보태준들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이런 정서, 이런 어떤 논리를 북한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평창올림픽만은 참관이 옳겠다라는 그런 정책적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이번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앞으로 개최될 올림픽에서 북한은 남한에 대고 도와달라 그리고 지원해라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좀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가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한 또 바흐를 평양에 데려다가 구호 삼기 위한 이런 것만은 아니겠죠. 지금 북한이 그런 것에만 매몰될 그런 시기가 아닌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미국은요. 당장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한미연합훈련이 아주 첨두가 돼가지고 우리 정부가 그것을 연기해달라 그것을 또 뭐 단축해서 하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미국은 즉각 없이 여기에 대해서 노로 할 것이고 한국이 아닌 독자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기 국민과 자기 나라를 위협하는 이 북핵 문제를 결정적으로 코피 전략이든지 한방 전략이든지 해결을 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유엔이 대북 제재가 가장 효과를 보고 있는 이때 북한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매일매일을 굶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김정은의 승부수, 일석다조를 노린 관계, 이것은 이번에 정말로 정확히 먹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북한의 응원단 또 선수단 고위 대표단이 휩쓸고 지나간 이 대한민국의 정서는 대단히 친북적입니다. 북한에 대한 어떤 아량과 동포의 민족공조, 우리 민족끼리 이런 것들이 지금 고도로 지금 들끓고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은 자기들이 난맥상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바로 선대 지도자들의 그 유훈 과제이며, 또 올림픽만 개최하면 히틀러가 독일에서의 올림픽을 개최한 즉시 그의 몸값이 정말 하늘로 치솟고, 그의 어떤 리더십의 세계가 인정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 것처럼 평양 올림픽만 개최한다면 김정은 몸값은 정말 하늘 치솟는 줄 모르고 올라갈 것이고, 국제사회가 북한이 어떤 저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정하고 그들이 국제사회 정상국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결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다본 것입니다. 네, 이렇게 아직 알려지지 않는 북한이 고위 소식통으로부터 이 소식을 전하면서 마음은 참 찹찹하기만 합니다. 이대로 우리가 북한의 관계를 무엇인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북한이 바란 대로 우리가 그들이 닦아놓은 화합과 그리고 교류협력의 지원의 길로 가야만 될 것인가. 핵이란 말 한두 마디도 못하고 북한이 달라는 대로 줘야 되고 북한이 요구하면 무엇인가 보장해 줘야 되는 일방적인 편애의 그런 길로 계속 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들의 판단을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여기서 오늘 이야기 전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